네, 안녕하세요. 예, 그러면은 이게 몇 주차인가요? 우리 10주차네요. 그죠? 10주차에 10주차가 그 어린이날이었었나요? 예, 10주차에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이게 그 레이븐이라고 하는 라벤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레이븐이라고 하는 이거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이건 사실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쪽에 관련된 건데 이게 7장서부터 이게 10장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10장이 마지막 10장이 이게 퍼진데요. 여기까지가 쭉 이 게임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최소한 4, 5주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퍼지까지 가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7, 8, 그다음에 9장까지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때 한 4주 정도 걸렸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2주 그러니까 이번에 5월 5일 날 어린이날하고 그다음에 석가탄신일하고 두 번에 걸쳐서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래 하려고 했었던 사장을 우리가 이제 좀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사장은 원래는 이게 그 1, 2, 3장을 게임 인공지능, 그다음에 4, 5, 6장을 고급 게임 인공지능으로 이제 나가려고 했었는데 지난번 설명했습니다만 IPP라고 하는 사업에서 근데 올해는 이제 IPP 사업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IPP 사업에서는 어, 임플리멘테이션하고 알고리즘하고를 5대5 비율로 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대5에서 그 레이븐, 아까 라벤이라고 하는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임플리멘테이션이니까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원래 계획대로는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5장서부터 했었습니다. 그래픽서부터. 근데 이 4장에는 임플리멘테이션도 임플리멘테이션이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그 중점적인 그런 컨셉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큰 기업에서 그 시험 문제 나올 때 특히 임플리멘테이션에 관련된 시험 문제는요, 개념을 묻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C++이라든가 아니면 뭐 C샵이라든가 이런 걸로 어떻게 구현할래가 아니라 이 컨셉을 물어보는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제가 과거에도 경험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와서 얘기해 주는 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그 문제를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물론 또 다른 거는 이제 클래식한 그 언어, 그 스플뿔의 뭐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 이런 거 쪽을 묻는 경우가 있었고 뭐 그런 식의 시험은 있었고 그다음에 어 아주 어떤 경우에 또 아주 특이한 거는 뭐냐면 어 그 리스트하고 그다음에 큐 스택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뭐 트리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서치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당장은 임플리멘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임플리멘테이션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쓰시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여러분들이 경륜이 쌓여서 대리 정도 뭐 되려고 그러면 얼마 정도 걸리나요? 요새는 한 3, 4년 걸리나요? 그 정도 되게 되면 그다음서부터는 임플리멘테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이런 쪽이 더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여기 게임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도 뭐 딥러닝 같은 강화학습 같은 경우도 이제 등장을 해서 이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해서 그런 것들도 이제 등장했기 때문에 임플리멘테이션도 임플리멘테이션은 개념적인 문제가 요새 굉장히 여러분들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임플리멘테이션 테크닉보다는 그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좀 약간 서두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게임 인공지능에서 여기 지금 스포츠 시뮬레이션인데요. 요거를 잠깐 이제 본다고 한다면 원래
좀 여기 다른 화면에 이제 이게 떠서 여러분한테 지금 화면에는 지금 안 뜨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 실행 파일을 찾고 있습니다. 실행 파일에 지금 보면 실행 파일 여기 있네요. 여기에 4장에 심플사카.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심플사카에 예, 그 축구가 진행되고요. 한 팀의 골키퍼를 제외하고 4명이죠. 그죠? 예, 4명입니다. 4명이고 그다음에 예, 이제 골키퍼까지 합치면 5명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구멍이 뻥뻥뻥뻥뻥 뚫렸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쪽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지금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적의 진영이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뻥뻥 뚫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예, 베스트 포지션을 찾는 겁니다. 예, 베스트 포지션을 찾는 거고요. 그래서 베스트 포지션을 찾는 방법 이제 오늘 할 건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굳이 뭐 사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디로 이동해야 될 그런 가장 좋은 곳을 찾는 것이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이제 사카도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으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금 이렇게 4명 필드 플레이어라고 해서 4명의 필드 플레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명의 골키퍼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이거를 뭐 얘기하는 거는 뭐 별로 이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학과가 좀 약한 부분이 바로 여기 소프트웨어 설계 부분이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대리가 되게 되면은 어느 정도 2, 3년 정도만 경력이 쌓이게 되면은 분명히 임플리멘테이션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임플리멘테이션 잘 못하기 때문에 임플리멘테이션에 대한 욕망이 많겠습니다만은요. 어느 정도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에서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요. 이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가 관건이죠. 그게 이제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이제 유스 케이스라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만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전체 모듈을 설명하고요. 기능적인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UML을 통해서 클래스를 디자인하는 거. 이것만 그 유스 케이스에서부터 이제 이쪽으로 이제 파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소프트웨어 디자인이라고 이해하고요. 이 정도까지만 하면은 임플리멘테이션을 하는 밑에 뭐 신입사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외주도 줘도 되겠죠. 그죠? 아웃소싱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다가 임플리멘테이션만 하는 회사에다가 싸게 넘길 수도 있고 중국에다도 넘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다들 이렇게 또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 정도만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지금 사실은 지금 스타 UML을 내가 한번 지난번에 써봤는데요. 뭐 돈을 내가 준 그런 어떤 그 버전은 아니고요. 예, 그냥 이렇게 이벨루에이션 그 버전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옛날 버전의 스타 UML 그 버전에는요, 요 정도만 되더라도 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그 코딩화 될 수 있는 C++하고 자바하고 이렇게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능한 게 있으니까 이게 이제 곧이어서 거의 뭐 완벽하게 이제 코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 뭐 딥러닝에서는 이런 UML을 이용하지 않고요. 그냥 기능적인 말로 설명을 쭉 쓰게 되면 그게 이제 코딩으로 좀 되는 게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있고 뭐 지난번에 뭐 한 몇 년 전 얘기지만은 70% 정도는 코딩화되어 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같이 굉장히 그 상호작용이 많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가능한 것이 이제 필드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뭐 앱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4학년이시고요. 지금 1학기를 마치고 지금 어쩌면은 이제 여름방학 때 취업을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각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여하튼 뭐 프로그램을 지금 여기 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중에서 그래픽 하는 친구도 있고 기획하는 친구도 있고 프로그램하는 친구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프로그램하는 친구들은 특히 이런 UML에 대해서 한번 각별하게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컴퓨터공학과하고 소프트웨어공학과는 분명히 아마 이런 과목을 우리 학교 컴공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컴공에서 소프트웨어공학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공학과에서 이거 하는 거는 뭐 당연히 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 이제 구성원인데요. 이게 전체 구성원인데, 옛날에 있는 그 2장에서 했던 마이너 그 뭐죠? 광부밥보다는 예, 뭐 웨스트 월드 프로젝트죠. 그게 그죠? 예, 그거보다는 좀 많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탑 레벨에서의 그 UML이고요. 하나하나가 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거지만, 이제 여기 가만히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용어서부터 우리가 이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여기 사카 피치라고 하는 것은 경기장입니다. 예, 경기장이죠. 그래서 경기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다른 건 차치하고요. 예, 까만 색깔하고 그다음에 요거하고를 이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보시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저기 그 애돈 그 뭐라고 하죠? 그거 캐리어, 우리 프로토스의 캐리어라고 내가 설명한 적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프로토스의 캐리어는 거기에 그 인터셉터라고 얘기하나요? 그 새들이 막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캐리어가 만들어지는 순간 걔도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캐리어가 이제 그 없어지게 되면은 인터셉트도 없어지는 그런 관계를 이렇게 새카맣게 칠한 다이아몬드가 역할을 하고요. 만약에 이게 다이아몬드이긴 다이아몬드인데 이게 제일 많은 헷갈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다이아몬드이긴 다이아몬드인데 색깔이 까만 색깔이 아닌 색칠이 안 색칠되어 있는 다이아몬드는 예, 그 뭐죠? 팩토리라고 해서 테란의 그 팩토리 있잖아요. 그죠? 벌처도 나오고 난 좀 옛날에 해본 기억이 나네요. 벌처도 나오고 그래서 뭐가 나온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탱크 시즈 모드 연구하려고 한다면은 애돈을 이렇게 붙여야 되잖아요. 팩토리에다가 그 애돈을 붙이는 관계가 여기 그 마른 목골에 속이 빈 거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팩토리를 만들 때 반드시 애드온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렇게 새카맣게 칠한 거는 캐리어처럼 만들면 반드시 이게 생겨야 된다는 의미고, 하얗게 색칠된 거는 탱크의 애드온하고 같아서 반드시 만들 필요는 없고 필요에 따라서 만든다. 그 다음에 팩토리를 띄우게 되면 애드온은 그냥 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팩토리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애돈이 남는 거와 마찬가지로 별개의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다 새카맣게 색칠되어 있으니까 사카피치가 없어지면 여기 다 없어지는 거죠. 자, 이제 사카피치는 경기장이고, 여기 사카팀이 지금 사카팀을 여기에 이제 얘가 사카피치가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2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두 개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example에서 봤습니다만은 예, 무슨 팀이었었나요? 예, 레드 팀, 블루 팀이었었죠. 색깔이 이게 블루인데 색깔이 좀 별로 안 좋네요, 그죠? 그래서 레드 팀, 블루 팀에서 팀을 두 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카볼도 하나, 예, 사카 피치가 만들어지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골대가 이제 만들어지죠. 사카 피치가 만들어지면 골대가 만들어지고요. 이 골대에서 이제 주로 많이 다루는 것이 골인 됐느냐 안 됐느냐 뭐 이런 얘기를 여기에 지금 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뭐 중요한 뭐 그런 아주 대표적인 어떤 메소드라고 얘기하나, 아무튼 그런 것만 이렇게 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카 팀이 만들어지게 되면 사카 피치에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사카 팀이 레드 팀하고 블루 팀이 만들어지는데, 각각 레드 팀과 블루 팀 각각이 다 필드 플레이어를 4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골키퍼를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얘가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머신도 각각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 팀 하나, 블루 팀 하나 이런 식으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스테이트 머신도 이 팀에도 갖고 있지만 필드 플레이어도 지금 스테이트 머신을 갖고 있죠. 그래서 각자 골키퍼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각자 사카 팀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필드 플레이어도 갖고 있고 골키퍼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테이트 머신이.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이제 플레이어 베이스라는 것을 다 상속을 좀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카볼은 움직이는 애기 때문에 물론 움직이는 거는 필드 플레이어도 움직이고 뭐 다 움직이겠습니다만 여하튼 무빙 엔티티를 지금 바로 상속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골키퍼하고 그다음에 플레이어도 움직이기 때문에 무빙 엔티티를 좀 상속을 받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얘는 직접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플레이어 베이스를 상속을 받잖아요, 그죠? 상속을 받는데 이 플레이어 베이스가 또 무빙 엔티티를 상속을 받기 때문에 예, 이제 간접적 한 다리 건너서 이제 상속을 받는 거랑 마찬가지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카 피치 가게 되면 이제 경기장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뭐 예를 들면은 뭐 볼도 하나 있고 팀 두 개 있고 아까 봤죠, 그죠? 그 UML에서 보셨죠, 그죠? 골대도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장이니까 아무래도 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벽을 이렇게 벡터로 좀 쭉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자세한 건 내가 저거는 안 하겠습니다만 골키퍼 has ball 하게 되면 골키퍼가 볼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게임이 시작되고 있는지 게임이 스톱 중단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전체 사이즈 뭐 등등등이 이제 사카 피치에 이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그 봤던 그 동그라미는 아닙니다. 동그라미 조그만 동그라미 있었죠, 그죠? 예, 조그만 동그라미는 아니지만 영역을 이렇게 구해놨습니다. 이 영역을.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1, 0, 1, 2, 3, 4, 5, 6, 7, 8, 9, 10, 11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영역을 구해놨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배열로 처리한다면 인덱스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면 뭐에 이용되느냐면 여러분 이게 뭐에 이용될 것 같습니까? 예, 제일 처음에 사카가 시작될 때 어떻습니까? 예, 제일 처음에 포지셔닝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통 보면 여기 뭐라고 하냐? 센터 포드라고 하니? 예, 포드가 이렇게 딱 서 있고 그 다음에 볼을 딱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윙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미드필드가 있고 뭐죠 수비수들이 있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위치를 잡아줄 수 있는 어떤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센터 정도 되겠네요. 요 사각형의 7번 사각형의 센터 정도에 처음에 이제 게임 시작할 때 여기에 이제 상대방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제 보통 보니까 이제 네 명이잖아요, 그죠? 네 명이니까 여기 이쪽 팀인 경우에는 11번, 9번, 14번, 12번 이 정도인가 이렇게 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정도 아마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센터 하나 있고, 그죠? 골키퍼 하나 있고. 16번에 골키퍼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 팀은 골키퍼가 1번에 있고, 여기는 상대방은 16번에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다는 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카 피치도 업데이트해서 업데이트를 이제 쭉 하죠. 그래서 사카 피치의 업데이트는 한번 그냥 제목만 보고 갈까요? 그러면은 사카 피치를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카 피치가 사카 피치를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죠? 네, 사카 피치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그 업데이트 문이 있네요. 업데이트 문이. 그래서 업데이트 문에서는 뭘 하는지 보면은 업데이트 문에서는 볼을 업데이트하고요. 그죠? 예, 볼을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아까 사카 팀 있었죠, 바로 옆에, 그죠? 밑에, 그죠? 그래서 레드 팀하고 블루 팀을 다 업데이트하고 그러면 사카 팀의 업데이트를 또 찾아가 봐야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볼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 이제 체크를 좀 하고 볼 뭐 만약에 리셋이면은 예, 볼을 센터에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볼을 위치해 놓고서 예, 뭐 이건 이제 스테이트니까 이건 지금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팀에서 예, 킥을 준비하는 그런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기한 게 뭐냐면 아까 그 설명은 했는데요. 여기 이 친구들이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은요. 물론 본인 스스로가 판단해서 움직이는 것도 있고요. 사카 팀이라고 하는 애가 계산을 해서 명령을 내리는 너 일로 가. 너 얘한테 패스해.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는 방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뭐 당연히 뭐 그 뭐죠?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게 개인적으로 모든 건 이제 인공지능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독립적으로 모든 거를 다 알아서 처리하게 되게 되면 이 친구가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친구가 모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이 친구의 눈에 들어오는 FOV라고 하잖아요. 필드 오브 뷰. 예, 들어오는 거를 제외하고는 다른 것들은 얘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정보가 좀 약간 한정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 뒤에 있는 우리 팀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제한적이죠. 정보가. 그죠? 그러니까 얘가 오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어떻게, 그죠? 그런데 사카 팀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사카 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 회색은 아닌데, 원래는 뭐 레드 팀하고 블루 팀이었었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파워포인트 이 정도 되니까, 여기에 만약에, 레드, 이쪽 회색 팀이라고 한다면, 회색 팀의 사카 팀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는데, 걔는요, 우리 팀의 정보뿐만 아니라 상대방 팀의 정보도 다 알고 있어요. 예, 다 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상대방 팀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정보들. 예를 들면 우리 이 친구가 한 여기 정도 있다고 칩시다. 여기. 그럼 얘가 볼을 얘가 잡고 있는데 이렇게 패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패스할 때 과연 안전하게 패스할 수 있는지. 그러면은 이 상대방의 위치 정보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이럴 때는 바로 사카 팀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얘한테 명령을 내죠. 얘한테 패스해 그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독립적인 객체가 그냥 알아서 다 하는 거는 아니지만 인간처럼 그런 어떤 위에서 바라보고 평가를 그러니까 감독이죠, 그죠? 스탠드 위에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그 사카 팀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이제 감독이 스탠드 위에서 선수들 쫙 움직이는 건 이제 쫙 보면서 뭐 마치 그죠? 중국 무술의 전원처럼 입술만 움직이면 얘한테 막 메시지가 전달돼 가지고 얘가 일로 패스하게 된다든가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뭐 여기까지가 뭐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나의 이제 어떤 이 전체 게임의 필로조피를 얘기하느라 이렇게 좀 얘기가 됐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지금 그 뭐죠? 업데이트하고 렌더는 뭐 렌더니까 그냥 그만두라고요. 업데이트를 하고요. 사카피치가. 그래서 아까도 봤습니다만 사카피치가 업데이트하게 되면 팀도 업데이트되고 팀이 업데이트되면 아마 필드 골키퍼 등등도 다 아마 업데이트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얘도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죠? 아까 사카피치가 업데이트 되니까 볼도 업데이트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업데이트 하나에 많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게 되면, 이제 고올에 대해서 이제 할 겁니다. 첫 번째. 고올에 대해서 할 건데, 이 고올은 뭐냐면은, 골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골대를.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러프하게 나갈게요, 여러분. 골대를 보시게 되면, 여기 레프트 포스트와 라이트 포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대라는 게 지금 아까 사카 경기장이 바로 이 흰색 부분이 사카 경기장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렇게 세로로 세워져 있잖아요. 그죠? 세로로 세워져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요 골대를 이제 여기 지금, 여기가 좀 이걸 내가 해놨네요. 여기가 이제 골대라고 한다면, 여기가, 레프트 포스트, 레프트, 그죠? 여기서 봤었을 때, 이렇게 공격하는 공격자 입장에 봤을 때 여기가 레프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라이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페이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골대는 지금 이쪽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X축, Y축에 가운데가 이렇게 쭉 있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1,0 쪽으로 페이스가 이렇게 향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골대는 이쪽 골대는 바로 1,0 쪽 여기가 이제 X축 여기가 이제 원점이고 여기가 원점이고 이게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라고 한다면 방향이 어떻습니까? 여기는 1,0 쪽, 1,0 쪽 여기죠, 그죠? 이쪽 방향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이쪽의 팀의 골의 페이싱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의 골대는
반대 방향 이쪽 방향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보통 1,0 마이너스 1,0을 쓰는 이유는 유닛 벡터를 고려해 갖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예, 유닛 벡터를 고려해서 뭐 노멀라이즈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걸 고려해 갖고 지금 마이너스 1,0을 쓴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페이싱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센터 뭐 있고 그다음에 골로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이제 스코어입니다. 이 스코어는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이 사장은 뭐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함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4장하고 5장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그래픽 쪽하고 그 다음에 루아 쪽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냥 어떤 개념적인 뭐 물론 개념적입니다만은 어떤 수학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닌데 지금 이쪽 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그 게임 회사에서 시험을 보는 물론 큰 회사이긴 합니다만 수학에 관련된 것들을 꽤 물어봅니다. 그래서 수학을 워낙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으셔가지고요. 수학을 기본적인 거 물어봐요. 그래서 얘가 지금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지 보니까 애들이 수학을 많이 안 해. 그러면은 수학을 좀 하는 친구들을 뽑으면 이런 애들은 다른 것도 다 웬만큼 다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면은 그런 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변별력을 지금 좀 두기 위해서 이쪽 수학 쪽에 이제 테스트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 장을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벌써 26분이나 넘었는데요. 자, 잠시 끊었다 가겠습니다.